예, 안녕하세요. 테마 36입니다. 현재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또는 시민까지도 NGO로 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비민간이야, 민간. 근데 공적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명 이제 그 제3섹터가 되는 거고요. 영리 활동이 아니죠. 시장과는 좀 달라요. 그렇다고 준정부와도 다르겠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군무원 9급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관점이 있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결사체 민주주의. 결사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 모인 애들이야. 이제 근데 이런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은 이익단체도 있잖아요. 노동조합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친목단체도 결사체예요. 근데 이런 결사체 중에서도 공익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뭘 형성한다는 거야? NGO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랬죠. 결사체 민주주의. 그다음에 공동체주의는 약간 자유주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이 결사체하고 약간 달라요. 결사체는 어떤 이익, 특정 이익을 위해 모인 애들이라면 공동체주의는 그거보다는 그냥 문화라든지, 그지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모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주의는 다시 좌파적 관점과 우파적 관점이 있는데 좌파적 관점은 정말 시민사회 관점이에요. 우리 거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우파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타인을 위해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정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가 그 생저학 책을 봤을 때 공동체주의는 그냥 우파 중심의 공동체주의만 써놓은 것 같아요. 좌파 관점도 있어요. 그지? 우파는 너나 개념이잖아. 너나 개념이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라든지 유대감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 모인 거와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파다 보니까 자원봉사 정신이고요. 반면에 좌파라면 이건 우리 거야, 그냥. 자원봉사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민의식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요것도 있었고요. 다원주의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다양한 단체들이 이익단체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단체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 NGO도 이런 다원주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회 다원성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런 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자본론은 이런 NGO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신뢰가 사회자본의 핵심이잖아.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묶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NGO 같은 시민사회가 사회자본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요걸 물어봤네요. 저는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너무 우파 중심의 공동체주의만 써놨는데 좌파 중심은 이건 너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개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주인의식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공통점은 이거는 어떤 이익보다는 유대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개인주의보다는 약간 어떤 집단주의 이런 성격이 좀 강한데 우파 중심이다 보니까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보수주의가 절충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NGO는 시장과도 다르고 국가와도 달라요. 국가는 강제력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죠. 자발적이다. 국적이 없어도 개방할 수 있다. 써놨죠. 자원봉사주의가 되게 공동체주의 우파 쪽이고 시민주의가 공동체주의 좌파 쪽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더라. 어쨌든 이 친구는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에요. 그치? 그다음에 자발적이죠. 국가와 다르죠. 그리고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공식적이고 일회성의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돼. 우리나라 법에 보시면은 1년 이상의 활동,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NGO가 왜 생성되었는가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물어보는 게 생성 원인이고 정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이제 NGO와 정부 관계인데 이것도 물어보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시각이 아니라 미국 시각이겠지 이제 외국 시각입니다. 자, 원래 공공재는 누가 공급해야 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니까 NGO가 한다는 게 공공재 이론이에요. 시장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근데 NGO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일어나는 시장 실패를 NGO는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NGO는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시민 개개인이 통제하는 것보다는 NGO처럼 단체를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소비자 통제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돈은 국가가 되고 생산 NGO 하겠다는 게 상호 의존 이론이에요.
NGO도 약점이 있고 국가도 약점이 있거든요. 이 약점을 서로 보완하겠다는 거야. 반면 보조금 이론은 후진국 이론이에요. 관변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됐지? 또 사회기원론은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있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 어떤 시민사회나 어떤 이런 기반인 거지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게 잘 못하니까 국가가 갖고 갔다가 못하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다원화 이론은 뭐 마찬가지겠죠. 국가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NGO가 있을 때 훨씬 낫다는 거고요. 또 역시 미국적 시각으로 기업가 이론. 갑자기 마을 공동체가 하고 있었는데 국가란 놈이 등장해가지고 공적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마을 공동체한테 맡길래요? 국가한테 맡길래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런 서비스를 놓고 경쟁한다는 게 기업가 이론이에요. 그치? 어쨌든 이런 엔조 원인 나왔을 때 주로 나오는 게 공공재 이론이나 계약 실패 이론 같은 걸 물어봅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조와 어쨌든 엔조가 등장해서 국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뭘 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어떤 건 좀 더 국가 중심적이고 어떤 건 좀 더 엔조 독립적이거든요. 자, 제일 바람직한 건 동반자 관계야. 그치? 가장 안 좋은 거는 대체 관계나 일방적 관계겠죠. 자, 일방적 관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진 고용이야. 이쪽이야. 국가가 NGO를 만들고 국가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겠죠. 됐지? 보완 관계는 쌍방 의존 관계고 이게 상호 의존론과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어쨌든 둘 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정부와 시장이 서로 보완하겠다는 거고요. 제일 바람직한 건 동반자겠죠. 상호 인정하면서 부족한 점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립과 대체 관계는 그래도 좀 더 시민사회 중심이겠죠. 상호 갈등 관계가 있다. 아예 정부를 대체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역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써놨으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NGO는 어쨌든 시민이거든요. 시민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과 국가를 비교한다면 시장이 전문가고 국가가 오히려 민주성이에요. 능률성과 전문성이 시장이 되는 거고 오히려 민주성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NGO와 국가를 비교한다면 얘기 달라져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시민들이 아마추어들이고 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NGO가 들어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성이 좋아진다는 거야. 대신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능률성이 떨어지겠죠. 어쨌든 NGO는 국가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감시합니다. 그죠? 또 NGO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외된 이익도 반영할 수 있고요. 주인들이 참여하니까 민주성과 대응성도 좋아져요. 조심할 건 그 다음이다. NGO가 참여하고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정 비용이 증대돼요. 결정 비용이 단점으로. 대신에 결정만 한다면은 순응하기가 좋아요. 또 자원봉사나 시민의식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NGO가 분야별로 어떤 환경이다, 노동이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NGO는 비공식 참여자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기관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됐지? NGO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결정이 어려워지겠죠. 많은 사람이 참여할 거니까. 그다음 계속 말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전문적 일을 하기 위해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이제 자 이거를 이제 NGO 실패라고 그러는데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잘 정리해놨죠. 전부 다 파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거지만 강제력이 없어 국가에 비해서 강제력이 없으니까 자원이 항상 부족하고요.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영역이 환경은 환경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거고요. 근데 국가 운영할 때는 환경도 봐야 되고 경제 개발도 봐야 되고 노동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근데 특정 분야만 대표하다 보니까 주장하다 보니까 배타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줄에 매달리겠죠. 그럼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되는가? 국가나 기업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럼 국가와 기업을 감시해야 될 NGO가 오히려
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어용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사회 실패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올해 시험에는 요 관점을 물어봤네요. 세행정학의 책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거의 컨트롤 C로 이제 그 시험에 베껴냈더라고요. 제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지만은 뭐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조건이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에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세행정학 책에 있길래 갖고 온 겁니다. 거시 조건은 대외 조건이야. NGO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 여건이라든지 이런 환경 여건들.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대내 여건들이야. 자원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활동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죠. 비록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시 조건은 국가 전체에서 NGO나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고요. 그다음에 미시 요건들은 그 안에서 인력이나 자원이나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이 NGO가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 요건들이야. 그래서 제가 대외적이다, 대내적이다 써놨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봐보시고요. 또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영어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치? 여태까지는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였어요. 특히 대의제였죠. 대의제 다수결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수결로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건 좋은데 소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이건 참여만 했지. 그지?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냥 숙고 없이 그냥 가서 찍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민주도 마찬가지고 간접 민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막 고민해 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걸 보고 찍는 거면 이러니까 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단순하게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했는가 이런 과정 그 자체를 더 강조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대의제의 한계 또는 직접 민주의 한계 그치? 수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다수결에 불과했던 거고 피상적인 의견에 불과했던 거지 이런 심사숙고하는 이런 숙고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걸 위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소수여도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되고 소수 대표성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도 줘야 되고 생각도 깊이 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 피킷이라는 분은 정보, 실질적인 균형, 단순한 숫자가 많다, 작다가 아니라 다양성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렇지? 나도 전문성도 있고 성실성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록 약자여도 동등한 고려 이런 것들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쪽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로 밀어붙여버리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거죠. 방법으로는 공론조사 우리 한번 해봤죠. 심사숙고 과정, 시민 배심 과정, 시민이 공적 일에 참여하면서 생각해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회의나 시민회의도 있는데 정확히 이런 협의회의, 시민회의가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공론조사와 주민배심은 제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있다는 거. 그치? NGO가 나왔으니까 그 책에 시민민주주의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구성 요소를 물어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제 근데 뭐 틀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NGO 또는 대표로 NGO 또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더 큰 개념이고 개개인들이 시민이라면은 그 안에 모여있는 단체를 시민단체 NGO라고 그래요. 여기 설명했습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국정관리론, 능률이나 전문성보다는 민주성 쪽으로 됐지? 이렇게 좀 잡아두십시다. 자,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론들이니까 한번 봐두십시오. 감사합니다.